네,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학회를 갔다 왔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시간이 남은 김에 이 영상을 하나 더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픽스에 대해서, 배운 내용,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픽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그것까지 아시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요거는 이제 최준호 박사라는 분이 지금은 여기 SOS 랩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는 건 아니고 요번에 이제 학회 가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 때 하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요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에서 들은 내용만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하고 계신 그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을 들은 내용만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되게 중요한 것처럼 말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수업만 들었을 때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업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픽스 분야, 특히 이쪽 렌더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차후에 뭐 대학원 가실 분은 많이 없겠지만 뭐 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 자료 같은 것들을 읽을 때 크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외관 측정부터 렌더링까지인데 뭐 다 볼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재미있을 만한 내용들 골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최준호 박사 이렇게 되어 있고, 광주과학기술원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뭐냐면요, 요런 물체가 있습니다. 조각상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실물이 있는 조각상이 있는데, 얘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변환을 하고 싶은 거죠. 컴퓨터 그래픽스를 사용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저런 우리가 모델만 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오픈GL 같은데 띄워가지고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색깔까지 추가를 해서 텍스처링을 하면 이런 식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이런 것들 뭔지 아시죠? 우리가 저 퐁쉐이더에서는 스페큘러 텀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까지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더 리얼한, 두 개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죠? 더 리얼한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게 사실적으로 보이냐? 요게 사실적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사실적으로 보이냐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3차원 모델의 형상, 그러니까 메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삼각형들, 그 삼각형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델에서는 텍스처를 사용을 한 이런 형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이 세 번째 모델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반사 모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반사라는 거 뭐 우리가 레이트레이싱 때도 얘기를 했고, 사실 오픈GL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정반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스페큘러 텀 그 리플렉션 벡터를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뷰랑 얼마나 각도를 갖는지를 가지고 뭐 샤이니니스를 추가를 하고 이런 거 다 해봤죠.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 중에 이 어피어런스 캡처 앤 모델링, 그러니까 외관 측정 및 모델링 분야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픈GL에서 했던 거랑 다르게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물체를 최대한 사진처럼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사진과는 다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물체를 이렇게 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옆에서 보면은 저 조각상이
뭐 조각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얘는 그래픽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실제 실물 카메라입니다. DSLR 카메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 얻었어요. 이미지는 굉장히 사실적이죠. 카메라로 찍은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 물체를 여기에서 만약에 바라보면, 여기는 이제 눈으로 그리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체 정보는 딱 이 위치에서 찍은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냐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복원을 하려면 3차원 정보가 필요해요. 이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2차원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3차원으로 이런 물체를 실물과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 뭐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외관 측정 및 모델링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실물과 이제 비슷하게 보이고 싶은데 실물과 비슷하게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삼각형 메쉬로 표현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재질이 뭔지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이 물체와 별개로 지금 빛이 어디서 비추고 있는지. 그쵸? 여러분들 이거 알겠죠? 자, 이게 결국엔 L이고 관찰자가 V입니다. 이 물체를 어떤 시점에서 어디서 빛이 비추고 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얘는 지금 빛이 왼쪽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고 얘는 정면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겠죠. 즉 우리가 이 물체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은 빛이 어떤 각도로 비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자유롭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연구가 필요했고 이제 이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조각상이 있다. 지금 이 사진 조각상은 아니고 이런 곰이지만 얘네들을 뭐 라이다나 뭐 다른 방식의 어떤 3D 스캐닝을 통해서 얻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연구하는 분야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일단 형상은 이런 식으로 3D 스캐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질 중에서 색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을 하면서 사진을 같이 찍어 가지고 뭐 저 점의 색깔이 뭔지까지 뭐 이렇게 정합을 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색상까지 같이 얻을 수 있고 색상까지 같이 얻어지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두 번째 봤던 그런 정도의 사실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반사 특성이 문제인데 반사 특성을 모델링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엄청 무서워 보이는 기계 장치들이 있죠. 이게 다 반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측정 장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요 가운데 물체가 있고 빛을 여러 군데에서 막 비추면서 사진을 찍어서 반사 특성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계산 방식을 제가 이 자료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요거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최근까지도 논문이 나오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 게 왜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얘 반사 특성까지 추가가 돼야 이런 식으로 리얼한 3차원 모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까 이런 장치들, 이런 거창한 장치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반사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반사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BRDF, BSS RDF, BTF, SV BRDF 이렇게 있죠. 이런 거 보고 이런 수식 보면은 되게 여러분들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런 식의 수식을 잘 볼 일이 많이 없어서 되게 두려울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3차원 모델이 있을 때 얘 어떤 하나의 뭐 프래그먼트라고 여기서는 버텍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버텍스가 어떤 방향에서 빛을 받으면 어떤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는지를 함수
형태로 나타낸 게 이 반사 함수입니다. 뭐 이름 그대로죠. 반사하는 함수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 라이팅 얘기를 할 때 램버시안 표면이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빛을 받는지랑 상관없이 다 똑같은 양을 이렇게 스캐터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반사하는 게 이제 램버시안 표면이고, 얘를 표현한 게 이제 디퓨즈 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점선으로 표시된 요 영역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요 영역. 요게 이 물체가 램버시안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빛을 반사를 해요. 이 반구형 어떤 방향으로도 다 균일하게 빛을 반사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일단 렌더링을 했었는데, 자, 이 반사 함수는 뭐냐면요. 이 물체가 그러니까 램버시안 표면이 아닐 때, 이 물체 표면이 뭐 쇠로 되어 있는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지, 뭐 종이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빛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빛을 더 많이 반사하고 더 적게 반사하는지를 리얼하게 표현을 해야지 리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보니까 빛이 뭐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면 이쪽 방향으로는 더 많이 반사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요만큼밖에 반사를 안 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요만큼 반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지금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게 반사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텀에 있는 뭐 x, y는 저 버텍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세타하고 파이 i가 이제 들어오는 빛의 각도, 요 세타 5하고 파이 5 이제 아웃이죠. 아웃이고 인인데 요게 이제 나가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빛을 얼만큼 반사하는지를 표현한 뭐 함수예요. 그냥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디퓨즈 텀만 가지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점에서 모든 이 반사 특성이 이렇게 반구형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렌더링을 한 건데,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마다 버텍스마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다른 양만큼 빛을 반사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렌더링을 하면은 이렇게 리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추정을 해야 된다. 이게 요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얘네들은 이제 사실 BRDF 같은 경우, BSS RDF도 그렇고 어떤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도 그냥 드릴게요. 부담 없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빛이 들어오면은 지금까지는 이 빛이 여기에서 반사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한 건데, 사실상 반투명한 물체, 그리고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의 피부 같은 거를 보면요, 막 정맥 이런 거 보이죠. 손바닥 보면은 파란색으로 혈관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피부에 빛이 딱 닿았을 때 얘가 바로 여기서 반사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서 어떻게 산란이 돼 가지고 여기로 들어온 이 빛이 여기로 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한 거지? 아웃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맨 겉에 표면이 아니라 이 밑에 표면에서 반사된다라고 해서 BRDF 이런 거를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위치 XI, YI하고 XO, YO가 다르죠.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이 다른 점이다. 이런 것까지 이제 더 복잡하게 표현을 한 게 이런 물체라고 이런 반사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연구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반사가 되는데 어떻게 반사가 되냐를 표현하는 것까지만 뭐 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떤 물체의 표면에 빛이 이렇게 딱 닿으면은 반사가 될 거예요. 어딘가로. 그 중에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 여기 카메라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이 얼만큼인지를 이런 함수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거 뭔지 보이시죠? n.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배웠던 n.l입니다. n.l. i가 지금 여기 광원 방향인데 우리는 l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n.l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얼마나 되냐 하는 거고,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걔가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빛을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빛의 양과 색깔이 얼만큼 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R 함수를 계산을 하려는 거고, 자, 뒤에 좀 자료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저 R 함수를 모든 점점에 대해서 얻기 위해서 요런 장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장치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요걸 보시면 알 텐데, 요걸 보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게 저런 장치를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막 찍고 그 정보들을 막 여기다가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요 인코딩된 데이터는 이제 3차원 좌표계에 위치하고 뭐 RGB 데이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시점 방향과 광원 방향 위치를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은 여기는 좀 그렇고, 죄송해요. 여기서 그냥 설명드려야겠네요. 자, 지금 여기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사진을 막 찍고 있죠. 요런 장치를 아까 봤던 요런 장치를 가지고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막 찍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가운데 물체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광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저 돔 같이 생긴 거에 안에 라이트가 이렇게 저 반구형에 따라서 여러 개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지금 저는 2차원으로 그렸지만 3차원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건 설계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둡니다. 다 그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사이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기 얘네들을 다 끄고 얘랑 얘만 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카메라가 이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빛이 여기에서 들어올 때 이 각각의 점들이 어디로 빛을 반사를 하는지를 이 카메라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끄고 이번엔 얘를 켜요. 그 다음에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점에서 이 L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빛을 어떻게 반사를 하는지도 또 수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끄고 얘만 켜서 L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쭉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 끄고 얘 켜고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카메라에서 L 벡터가 막 변할 때 빛이 어떻게 반사가 되는지를 수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끄고 얘를 켭니다. V죠. V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 또 L 벡터가 막 변할 때, 네,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는 이제 뭐 LED 라이트, 그쵸? LED 라이트들이 이렇게 쫙 둘러싸면서 있고 카메라들이 쫙 둘러싸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하나랑 카메라 하나랑 켜고 또 이제 라이트 하나 끄고 그 옆에 있는 라이트 켜고 카메라 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가운데 놓여 있는 물체에 대해서 모든 점에 대해서 빛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 이쪽 방향으로 얼마나 빛이 반사되는지 이것들을 계속 쫙 수집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수집을 한 게 지금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한 카메라 시점에서 빛이 지금 조금씩 이동하는 게 지금 되게 빠른 거죠. 첫 번째 빛 켰다가 찍고 끄고 두 번째 빛 켜고 찍고 끄고 얘네들을 쫙 붙여 놓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빛이
여러 빛을 하나하나씩 키는 거 보일 거고요. 카메라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보일 겁니다. 뭐 카메라는 사실 하나씩 끄고 킬 필요 없죠. 다 같이 켜놔도 되는 것 같네요. 다 어차피 다른 방향에서 수집을 하는 거니까 간섭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이렇게 인코딩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요런 픽셀, 그러니까 프래그먼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빛이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요만큼 빛을 반사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코딩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2차원 데이터가 하나의 프래그먼트에 대한 데이터고, 얘네들을 모든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쫙 수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이게 아까 네 가지 중에 있었던 여기 BTF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렌더링 할 때는 빛이 지금 여기에 있고 카메라 위치가 여기고, 우리가 요 제일 앞에 있는 요 점을 렌더링 하려고 치면은 요 테이블을 룩업을 해서 요 값을 가지고 얼만큼 빛을 반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BTF는 그런 건데, 이제 SVBRDF는 조금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수집하는 데이터는 똑같거든요. 데이터는 똑같은데, 아까는 저렇게 모든 광원 방향, 모든 시점 방향, 모든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죠. 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렇게 함수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광원이, 이게 광원 방향? 반사 방향이죠. 그러니까 광원 방향하고 시점 방향에 대해서 얼만큼 강도로 빛을 반사를 하는지를 이렇게 함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메모리를 쓸 수가 있어서 더 속도도 빠르고, 그쵸? 여기 뒤에 나오는데 속도도 빠르고 좀 실시간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BTF 같은 경우에 막 이런 엄청 큰 장치를 사용을 해서 수집을 하는데, 뭐 정밀하고 정확하지만 시간 소요가 크고, 뭐 돈 당연히 이런 거 만드는데 이제 몇 억씩 들겠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저 두 번째 SVBRDF처럼 이렇게 모델링 하는 방식은 뭐 빠르고 간단한데 객체가 뭐 제한적이고 뭐 이런저런 한계점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뭐 제가 이 발표 자료 올려는 드릴게요. 용량이 좀 크긴 할 건데 궁금하면 보시고, 우리가 이런 거 사용하면 이렇게 멋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연구 하신 분도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조금 저렴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일단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카메라 하나만 놓고 뭐 이렇게 추적을 하신 거, 연구 결과를 뭐 설명해 주시고, 뒤쪽에 이제 박사과정 때 하신 내용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가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만 듣고 이 내용을 얘기한 내용 100%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 저는 충분히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 혹시 그게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런 얘기를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라이팅, 뭐 이제 이번 학기에 전체 배운 내용 뭐 저는 이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픽스 렌더링의 꽃은 라이팅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라이팅 특성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수식을 봤을 때 n.i가 뭘 의미하는지 같은 것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하고 싶으신 분은 대학원에 오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